함께 누구보다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드실 사직 전공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백수로 있고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진단건설학과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었던 함희정입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샌님입니다. 하지만 왜 집회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처받아서 나왔습니다. 먼저 진단건설학과 3년차 예정자였던 저는 제 적성에 맞는 과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진단검사의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지만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이고 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양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로부터는 정의롭지 못한 전공이라고 규정당하고 매도당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가족으로 내과 입원 전담 전문의인 친오빠와 소아과 전공을 한 가정주부인 새언니가 있습니다. 제 형제 자매의 전공은 환자와 대면하며 생명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보람있고 사명감 넘치는 훌륭한 전공인데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정원을 채우게 해야 하는 낙수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저는 여자 의사로서 남자 의사 대비 0.7인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님의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성 의사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의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능력을 키워보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박민수님으로부터 0.7인분 의사라는 발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정책보고서 전문 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일본에서의 의사 성 연령별 업무 비율을 찾아보았더니 여성 20, 60대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60대에서 전체 평균 대비 0.77의 근무 시간을 보냈다고는 합니다만 20대 남성 1.4, 여성 1.15, 30대 남성 1.21, 여성 0.95로 젊은 의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평균보다 같거나 더 많이 일을 하는 통계였습니다. 통계 해석을 왜곡해서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듣게 된 것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과로 규정당했지만 인기가 넘치지는 않는 낙수과였던 저는 1년차 때부터 치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될 때에 1년차 지원을 희망하는 인턴 선생님이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분배 문제로 선발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 분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있었지만 정원 분배되는 해에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연찬에 수석을 한 만큼 정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제 모습은 정말 너무나 바보 같던 신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초에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때부터 수도권 전공의 정원 감축을 말한 정부의 모순된 모습과 파업을 대비한다며 2월 초 구정연휴 내내 초록색 옷을 입고 뉴스에 나오는 모습은 마치 나가봐 때려잡을 테니까로 보였습니다. 4년 내내 치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 및 전공의 수련을 여러 번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모순된 정책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할 거라며 대응 방침을 말하는 뉴스들에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사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전공의들의 선택의 결과도 사직으로 같아 보입니다만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는 제각기 이유가 다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는 너무나 무서워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의사로서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제 전공 분야에서 좋은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한 사람의 젊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가 사직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저도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각종 명령과 법정 최고형을 처하겠다는 협박, 공권력과 의사수사 탄압, 공권력에 의한 수사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의세, 여자 의사 비하 발언을 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돈벌레로 비난하는 어느 인플루언서, 언론의 모습 등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우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만 8년째 하면서도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겨우 찾아 보람을 느껴보려는 상황에 닥친 의료 대란으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의사로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절망감과 함께 개인적으로 수련을 마치려면
10년 넘게 전공의로 면허 등록될 제 경력을 생각하니 우울감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평생 공부에 몰두하며 살던 샌님이면서 적성 찾아 전공의 수련 과목을 변경하며 사직을 여러 번 해본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의사들에 대한 명령, 고발, 사회적 비난들이 참으로 당황스러웠고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나며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봤고 공황 증상으로 인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을까 생각을 하는 제가 무서웠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의사인데 건강하지 못하는 0.7인분 의사라고 칭하는 거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성별로서 차별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0.7인분의 의사는 아닌 게 공부를 좋아하는 쌤님이어서 적합한 분야 찾아서 능력 발휘하면 전공의 평가시험 수석 차지했던 마치 1인분 충족하거나 초과할 정도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가 8년째 해마다 보아온 젊은 의사인 제 동료 전공의들을 보면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의사 국시 시험 지식으로 무장하고 각종 전공에 맞는 실기를 해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열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좋은 의사, 훌륭한 전문의가 되어보겠다고 몇 년의 기간 동안 살인적인 연속 36시간, 주 80시간의 노동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도 웃고 견딜 줄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공의들을 어떤 인스타그램 유명 인사는 돈벌레라 비난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환자 살리겠다는 의사들인데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책임을 안 지냐며 눈을 휘번덕 뜨고 상처받아 떠난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법정 최고형 처벌을 운운하는 모습에 전공의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등 시민은 고사하고 3등 시민이긴 할 수 있을지 애초에 시민이긴 한 건지 의문을 느끼며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전공의들도 제 생각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들의 그동안 미안했다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제화가 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며 다음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3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망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둘,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의대생의 8대 요구안을 법제화하라! 셋, 낙숙과 운운하며 의사 환자 불신 도장 중단하고 모든 의사가 각자 자리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법제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건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자.